자, 81페이지 봅시다. 81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일단 38번은 이따 풀고요. 39번에 별표 5개 넣으세요. 거기에다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과 활용, 거기에다가 형광펜 딱 정하고 올해 가능성이 100%입니다. 잘 한번 풀어보세요. 39번 문제. 39번 문제. 자, 다 읽어보셨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적정산 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여기 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 위에다 바로 써봐요. 자, 이게 승인기간이 뭘로 바뀌었죠?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승인보다는 신청이 항상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승인이라는 것은 요건을 강화시킨 거거든. 그러면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하면 되거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범위. 생각을 해봐요. 전국 단위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감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단위는 어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면 거기 이제 1번부터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거기가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러면 타당성, 내용이 타당한가, 적합한가, 공익적인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자료의 목적에 사용 방지 등이다. 그대로 흘러가는 걸로 그대로 확인하면 되죠. 자, 전국 단위 줄 잘라봐요. 전국 단위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전국 단위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지고 있을 거고, 시도지사도 가지고 있을 거고, 지적소관청도 가지고 있을 거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는이 미시에요. 또는 지적소관청의 이용 신청 동그라미 신청을 승인으로 건치면 이제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지고 있을 거고, 시도지사도 가지고 있을 거고, 지적소관청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은 맞네요. 그러면 시도 단위 줄 서놔봐요.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단위 자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져죠. 그래서 시지,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4번에 시군구 단위 줄 서놔봐요. 시군구 단위니까 지적소관청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신청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 3번, 4번을 묶어요. 그럼 범위에 따라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감 잡았으니까 외워야 되겠죠.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잡아놓고, 특히 2번과 3번에서 또 하나 감을 잡아야 돼. 전국 단위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신청하여야 한다. 어때? X. 거기에도 지문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토지 소유자. 거기가 키워드. 또 하나 키워드를 잡아봐요. 상속인 줄 서놔봐요. 밑에 상속인. 토지 소유자 상속인.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지 거죠. 그럼 끝에 가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승인은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승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냥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올해 승인이 신청으로 바뀜으로써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숙제해보죠.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그러니까 진짜 엑셀런트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 시도 단위 지적전산 자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 단위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감을 잡아나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외우는 방법 빨리빨리 풀게 해서 다시 한번 숙제하고 가죠.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단위, 시지, 시군구단위, 지.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지야, 정지야? 인지, 나머지는 정지. 인지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 정지는 지방세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봐요. 1, 2차가 1차 점수가 몇 점대가 나오면 한 40점 이상만 나오면 2차 포기하지 마세요. 2차 충분히 동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점수가 한 40점에서 50점 사이가 나오면 그 점수 분포표가 제일 합격을 많이 하는 분수표예요. 그러면 작년에 80점, 90점 나온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학원에서 1등 한 사람이 붙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요. 뭔가 어려운 문제만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출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점수는 40점에서 50점. 요거 맞은 40점, 50점 맞은 사람은 그냥 계속적으로 긴장하면서 매진하거든. 근데 8, 90 맞은 사람은 갑자기 긴장을 한 템포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8, 90점 맞는 사람은 또 어떤 문제만 풀어봐요. 어려운 문제만 갖다가 푼다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제. 어제도 항상 어제도 특강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도 특강으로서 오해 민법 문제를 푸는데 쉬운 문제 갖다 놓으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점수가 의외로 안 나와. 쉬운 문제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갖다 놓으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 풀다 보니까 기초를 싹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1등 한 사람한테 이제 상품권을 주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점수가 안 나오고, 이제 40점, 50점 맞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점수를 선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게 기초밖에 없다라는 거야. 시험은 뭐가 나와요? 기초에서 나와. 작년에 민법은 출제 경향이 달라졌어요. 전부 기초를 활용하는 문제들이야. 기초.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다라는 거. 자, 이거는 40점에서 50점 맞았으면 끝까지 매진하세요. 동차로 합격하면 돼요. 근데 2차 점수는 금방 올라가. 금방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하룻밤 이틀밤만 세워봐. 그러면 한 과목 80점 넘길 수 있어. 근데 이틀밤 세면 어때? 죽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천천히 계획표 잡아서 진짜요. 제가 26년 동안 강의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감들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보고요. 그래서 39번은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자, 38번은 한번 풀어봐요. 자, 17회 기출문제는.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은 뭐가 나와 있어? 읽어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17회 2.5점짜리예요. 미리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라는 거. 자,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를 이용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17회 기출문제고. 그럼 아까 39번에 1번 봐봐요. 1번. 아까 이거 심사 신청을 받은 읽어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미리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심사하면서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걸 공개함으로써 공익성인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에 사용 방지. 그래서 요 39번만 풀면 38번은 자동으로 풀릴 수 있도록. 자, 40번 한번 풀어봐요. 40번은 별표가 5개입니다. 잘 잡아놔야 돼요. 자, 됐어요. 지적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상의 승인, 거기에다 행정편 전하고 지적도의 반출, 반자 동그라미, 지번 변경에서 지자 동그라미, 토지대장에서 반출, 반자 동그라미, 축척 변경에서 축, 읽어봐요. 반지축. 그러면 시도단위 지적전산 자료의 활용. 이거는 과거의 승인이었어. 시도지사 승인. 맞았죠? 근데 승인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 신청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5번도 과거에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었으나 여기 봐봐요. 아까 뭘로 바뀌었죠? 읽어봐요. 승인이 신청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요거 5번이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요걸 승인이라고 나온, 그 승인이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아니라 뭐예요? 신청이라는 거.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다시 암기 코드 한번 해보죠. 뭐라고?
반지즉.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특히 5번에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5번은 과거에 승인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승인이 원래는 이제 시도지사 승인, 시도 단위와 전국 단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신청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39번. 그래서 아까 별표 5개, 40번 별표 5개가 들어간 거예요. 특히 5번은 승인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신청.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 읽어봐요. 반지적. 그럼 저희가 외워요.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측척 변경.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복수 문제는 몇 번이에요? 자, 37번, 39번, 40번. 요 정도는 다음번 풀 때, 요 정도는 복습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자, 82페이지로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41번 문제 풀어보세요. 됐어요? 41번은 어디에다 일단 중심키를 잡아야 돼. 그거 첫줄 행강편잖아요.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거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럼 자기가 속으로 이제 11월 달에도 10번 외쳤으니까 1, 2월 달에도 10번 외쳤고 3, 4월 달에도 10번 외쳤고 5, 6월 달도 10번. 그러면 요번에도 속으로 10번 외쳐봐요.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다시요.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앞으로 갑니다.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꼭 확인해 놔야 돼요.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41번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공부가 주, 그죠? 자, 공하면 뭐예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요거는 암기 코드를 외워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가 주다, 공부가 주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공 2번에 있네요. 자, 부가 뭐예요? 부동산. 5번에 부가 있네요. 자, 공부가 그러니까 가족관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답은 몇 번? 4번. 요거는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로서 요거는 암기 코드까지 그만이니까 꼭 한번 복습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안 보고 이렇게 나와야 돼.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 요청, 즉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공부가 주다. 그래서 읽어봐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지금 이제 요번 달 고세에 오면 머릿속에 팍 꽂혀버려요. 이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1월 달, 12월 달에 제가 뭐라고요? 공시법만 해줘요. 공시법만 해줘요. 그래도 안 해. 안 해요. 마음이 급하지가 않으니까. 1월 달에 와서 공시법만 해주세요. 공시법만 안 해. 그렇죠? 그러면 5월 달, 6월 달까지는 뭐예요? 공시법은 수업만 들어와요. 수업만 들어와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민법 학교론 위주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급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오라 해라고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공부가 주다.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잡아라? 바로 이거예요. 감 잡는 거야. 감. 그렇죠. 감으로도 풀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자, 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자, 풀어온 사람들은 그러면 요걸 요약집 찾아서 자꾸 외우고 계시고, 풀어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요. 자, 됐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1번의 키워드 한번 봐봐요. 어디가 키워드예요? 자, 이거 저하고 컨셉을 맞춰봐야죠.
자, 지적 공부. 거기 줄쳐 나와 있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 이게 포인트네. 그러면 가시, 불가시. 불가시. 그럼 앞으로 가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오케이. 특치니까 정보관리 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거는 가시적, 불가시적.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럼 1번은 맞네요.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키워드는 어딜까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앞으로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곁들이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부가 주다.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공부가 주. 맞네요. 자, 그러면 거기 2번하고 3번은 묶어요. 같은 맥락이네. 자,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구의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주민등록 가서 가족관계 부동산에서 공시지가에서 다시 한번 숙제할까요? 공부가 주다. 자, 4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줄쳐놓고 거기 밑에다 한번 써봐요. 반지축. 자기가 써보는 거야. 반지축. 앞으로 가니까 지적공부 복구네요.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죠. 그러면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아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자기가 에어놓고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것은 큰일이야.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우리가 잡았던 읽어봐요. 반지축. 15일은 뭐예요? 15일은. 이건 지적공부 개시기간이야. 개시기간. 복구해놨으니까 이의신청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럼 시군구 게시판 및 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공간다. 15일. 그거 연결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 도면의 의무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뭐 그래요. 뭐 그런 거 가보지 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2번은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숙지해 가는 거고 정답은 4번이고 요 페이지에서 복습은 몇 번? 41번 하나만 딱 복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기가 그러면 요 문제 풀 때도 자기가 이제 다음번에 복습할 때 자기가 안 보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 요청은 공부가 주다. 그냥 요 수업 시간에 끝내고 집에 가요. 집에 끝나고 가서는 또 뭐 해요? 뭐 해요? 등기 가서 지금 요약집을 읽어놓으라고. 문제 풀지 말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등기 나가면 본인은 뭐예요? 지적. 그때 문제를 풀으라고. 복습 문제로. 그러니까 지적하고 등기 맞물려 가요. 로테이션을 자꾸 시켜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떨어져. 몰라서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까먹어서 떨어지는 거지. 까먹어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러면 83페이지 가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에다 요약집 479페이지로 가요. 자, 요거는 479페이지 요약집을 펼쳐보세요. 이거는 펼쳐봐야 돼. 안 돼요. 자, 479페이지 우리가 갔죠. 그럼 49페이지 가니까 479페이지 가니까 3번 같이 읽어봐요. 무슨 점이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특히 의 부분 한번 보죠. 아까 연습했으니까 어디가 키워드예요? 지상경계. 지상경계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등록 관리하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년에 2.5점짜리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뭘로 살짝 곤쳤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곤쳤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몇 필지예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이렇게 분할합니다. 그럼 뭐가 생겼죠? 지상경계가 생겼어.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 그럼 분할할 때 뭐 박아? 말뚝 몇 개가 필요해? 2개. 여기에다 뭘 박아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지적 측량한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네요. 그러면 또 하나 경계에서 그럼 봐봐요. 이번에는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근데 지상 건물에 저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 안 돼? 돼. 그럼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이 뭐예요? 학장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면 돼. 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봐봐요. 등록상 읽어봐요. 기억에 소재 등록됩니다. 지번이 등록되고 이것의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는 가로 안에 한번 눈팅 한번 해놓고
자, 그 요약집 479페이지 보고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재개 하나고 경계점 이치 설명도 공무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등의 지목 등록되고요. 뒷장 한번 넘겨보죠. 자, 비읍에 무슨 파일이 있죠? 경계점 사진 파일 시어선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찾았어요. 시간 1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다시 한번 요약집으로 정리 딱 하고 암기해 나와요. 이거는 암기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요약집 가서 열심히 암기해 와요. 자, 1번 암기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꾸 외우려고 했어요.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거기 요약식만 일단 숙제해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83페이지 와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43번 문제. 정답은 4번이죠. 4번이 중요하지 않아요. 숙제해야죠. 그렇죠? 선생님 저보고 외워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몇 필지죠? 만약에 이제 4개 가면 몇 필지? 한 필지. 뭐예요? 경계죠. 경계. 그러면 지상 경계에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요. 얘 거예요. 모르잖아. 그러면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유자 고유번호 있어요? 지상 경계 고유번호 있어요? 없어요.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 경계 면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면적이라든지 고유번호 소유자는 없다라는 걸 감을 잡아놔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거기 기억에 가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이 들어갔으니까 눈팅 탁 해놓고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걸 나눴더니 여기는 법상 지목이 돼요. 여기서 사실상 지목은 주차장이네. 그러면 실제 법상의 지목과 사실상 지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놓네. 자, 토지 소유자 인접 토지자의 서명 날인 X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요걸 2에서 푸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지상 경계점 등록번호 한번 숙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 자, 5번 44번 풀어봐요. 됐어요? 예. 자, 봐봐요.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일 시켜놓으면 무슨 샷 해야 돼? 인증샷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경계점 사진 파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계점 사진 파일. 감을 그렇게 잡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을 그렇게 잡든지 아니면 아까 읽거나 아마 기본이 돼야 감을 잡아나갈 수 있겠죠. 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약집에 와서 한번 숙지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예요? 요 43번과 44번은 어때요? 한마디로 뭐예요? 안 해왔으면 뭐예요? 그냥 답만 불러주고 가야 돼. 별 수 없어요. 그러면 43번의 정답은 4번, 44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답만 불러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요거는 기상경계점 등록번호 예약집 몇 페이지? 479페이지. 오늘 가서 한 번만 더 암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봐봐요. 그러면 지상경계는 뭘 등록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몇 필지죠? 한 필지. 불러봐요. 좌표. 요 점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가 4개니까 토지 항상 몇 각형?
사각형.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를 설치하는 데는 어딜까요? 도시값을. 땅값이 비싼 땅, 강남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하면 뭐가 생각나? 지적, 확정, 청약.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축, 지적, 확정, 청약, 축척, 변경, 청약.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부팅을 또 해놔야 돼요. 그래서 자 43번과 관련돼서 어느 게 좋아요? 복습하기에는 43번이 오히려 낫겠네요. 그렇죠? 44번은 강력하게 버리고 그래서 요 44번에다 부팅 하나 딱 해놓고 집에 가셔서 뭐예요? 예약집 479페이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84페이지 가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그 옆에다가 480페이지라고 써놔요. 480페이지. 자 480페이지 와서 부동산 종합공부 자 좀 공부 좀 하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약집 부동산 종합공부 찾아요. 자 480페이지에 나와 있어.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올해 출제 경향이 반드시 출제래요.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올해 나와. 조심해서 나와야 돼요. 올해 나와. 왜다 시사성이 있어.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수 있고. 자, 요즘 왜 시사성이 있느냐? 자, 봐봐요. 요즘 은행권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어디예요? 자, 뭐 하나 상담 한번 하려면 뭐예요? 두 가지 ARS로 연결이 되죠. 뭐예요? 말로 하는 ARS입니다. 발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상담은, 그럼 뭐예요? 없음.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뭐 연결이 안 돼.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한 번 전화를 합니다. 말라는 ARS가 아니라 누르는 ARS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어. 듣다가 까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몇 번을 눌러야 될지. 그러면 잘못 누르면 뭐예요? 또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만 하나 들어요? 상담은 연결 그것만 듣고 있어요. 그럼 빡 누르면 뭐라 그래요?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다시 누르세요. 그래요. 다시 누르세요. 그런다고. 자, 그럼 요즘 이제 구청에서 뭐예요? 많이 연락이 갔을 거야. 뭐예요? 요즘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놨으니까. 제가 개별 공시지가 궁금하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네요. 그러니까 말하는 ALS입니다. 그러면 뭘 당신은 알고 싶어요? 개별 공시지가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봐야 되겠네. 올해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는 쉽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나와요. 다음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돼. 올해. 왜냐하면 내공이 좀 쌓인다고. 25회 때는 별표가 5개 됐었어요. 그때는 쉽게 나왔어. 두 문제가. 근데요. 요즘은 25회 때 그때가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몇 회예요? 30회. 몇 년이 지났어요? 5년.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꼼꼼하게 캐치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요약집 몇 페이지? 480페이지. 자,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동산 종합과는 다 등록돼. 다 등록. 그거 다 등록되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따까리 누가 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자, 저기 한번 보니까 토지 표시가 등록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건축물 표시. 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자, 그러면 토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단독주택 가격이잖아. 저 토지 위에 아파트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공동주택 가격이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 개별 공시지가, 단독, 공동, 가격을 다 할 수 있는. 그럼 거기 봐봐요. 자,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관리 운영은 누가 해? 1번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2번은 별표 하나 넣고요. 여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조심해야 돼요. 그거 2번. 자, 그래서 이제 지적정보관리체계와 부동산 종합공부. 이 학집 얼마나 정리 잘했어. 우리 스님 정리 잘했네요. 참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네.
자, 보관관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 복제는 누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 얼마나 정리 잘 해놨어. 그거 딱딱 정리해 놓으면 되지. 자,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한번 보죠.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를 등록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읽어봐요. 자료를 제공해줘야 돼. 누구한테 제공해줘야 돼? 지적소관청.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자, 가로 3번 다시 읽어볼까요? 1. 토지의 표시. 2. 건축물 표시. 건축물 대장이네. 3번의 토지용 및 규제, 이용 규제, 용도 규제니까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기록될 거고 가격, 개별 공시지가봐,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자, 부동산 등기법 그 밑에다 줄 한번 깔아요.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은 거기 대통령이 정해놨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이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자,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두 가지 사례를 써놔요. 자, 얼마나 이제 자기가 감을 잡나 봐봐요. 읽어봐요. 저당권에 관한 사항.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읽어봐요.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되네.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채권액은 등록되지 않겠죠. 즉 저당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등기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전세권이 있다 없다, 요 정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만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아. 그럼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번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4번의 등록사항 증정. 자, 지적소관청 1번에 줄쳐놓은 거 이미 한번 봤으니까.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 불일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의 협조를 요청 동그라미.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뭐 해야 돼? 정정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이 등재된 부동산의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불일치 내용을 표시해줘야 되고 열람 및 정보원 보죠.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 동그라미.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에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죠. 읍면동장 줄쳐놓으세요. 맨 마지막 제출하고 있어요. 481페이지. 읍면동장에게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 전산화 됐잖아. 사무실에도 읍면 사무소에도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떤 학원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어때? X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럼 제4장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거기 한번 특히 몇 번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가로 3번 등록사항에 대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 암기 좀 하고요. 480페이지 가봐요. 480페이지 거기 암기 플러스 지적정보관리체계 부동산 종합공부 480페이지 하단부 있죠. 예, 그거 다시 한번 암기를 좀 해달라는 거. 시간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다음을 다시 한번 잡아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할 시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외우더라도 생각하면서 외워요. 자, 제가 이걸 보고 있다 그래요. 여기 갑성이가 눈으로 보고 있다. 눈으로.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여기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 토지 가격이 얼마나 될 건가? 뭐 외울 게 뭐 있어? 생각하면. 또 뭐예요? 여기 외우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토지의 표시. 그렇죠. 자, 생각하는, 외우는 것도 암기력도 뭐의 능력이야, 이게 한 개도. 그럼 봐봐요, 몇 필지, 우주의 토지의 표시상, 그쵸?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그러면 토지의 가격이, 토지 없어요? 무슨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단독주택이 있네, 단독주택 가격. 자, 토지에 아파트가 있어, 공동주택 가격. 근데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은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손실보상법이라는 걸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45번 풀어보세요. 45번.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2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자, 지적소관청을 먼저 잡지 말고 2번의 키워드는 부동산 종합 공부를 먼저 잡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봐요. 정보관리체계 구축 앞으로 가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져놓으면 X입니다.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필일치를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의 내용을 통지한다. 사항을 정정을 요청하는 거지. 뭐예요?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3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뭐 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 전부 조문이에요. 조문. 이게 25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볼래요? 46번 기출문제 하나 풀어봐요. 자, 풀어봤어요? 46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왜 틀렸어요? 보상. 그렇죠. 보상. 자, 그럼 46번과 관련돼서는 복습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러면 4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바짝 긴장해서 풀어봐요.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자, 시험장 왔는데 조는 사람은 뭐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시험장 가도 졸아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2번. 2번이 왜 틀렸어요? 지적소관청이죠. 한번 깨져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시험장 가서 보이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지금은 뭐 컨셉을 요 강의실이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컨셉을 맞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자, 오늘 며칠 남았어요? 16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녁 이제 일찍 주무셔.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들으면 시험장과 멍 때려져요. 그래도 적어도 시험이 9시 반에, 9시 20분에 보기 때문에, 9시에 입시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깨져 있어야 돼. 2시간 전에 잠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형님들은 요거에 내가 안 돌아가. 만약에 8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시험은 벌써 10시에 내가 깨. 멍 때려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시험 전 2시간 전에 깨져 있어야 돼. 컨셉을 맞춰 놓으세요. 이제 바이오 리듬을 맞춰야 돼. 자,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노숙자가 제일 힘든 기간이 몇 개월이래요? 3개월이에요. 노숙자가. 요 3개월을 버텨야 노숙자도 뭐예요? 땅을 침대 삼아 하늘을 뭐예요? 이불 삼아 필요할 수 있어요. 노숙자도 3개월이 적응 기간이 필요해. 이제 밤 일찍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형님들은 절대 실력이 아니야. 형님들은 아침에 그날 컨디션이 99.9%를 차지해요. 그래서 형님들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되게 존경스러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창피할 게 아니에요. 그날 컨디션 때문에 그래. 컨디션이 무진장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험 문제 뜨는데 뭐예요? 치권이야. 치권. 문제가 붕 떠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습관을 자꾸 들여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47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야. 그래서 2번을 뭘로 고쳐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야. 자, 4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자, 48번은 별표 하나 나오고 이것도 이제 꼭 복습을 하나 해줘야 돼. 그러니까 46번, 48번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복습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감으로도 풀 수 있어요. 감으로.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출문제인데 그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자, 됐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그러면 1번의 중심키는 어딜까요? 열람 발급이에요. 열람 발급. 그러면 열람 발급이니까 저기 면사무소에도 뭐예요? 컴퓨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지적소관청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마무리, 확인 및 관리. 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상 및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 지적소관청 잘라봐요. 지적소관청이 뭘까요? 직권이잖아. 그러면 이 직권 정정 사유는 어디에도 규정이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그대로 규정한다. 그럼 정정은 누가 해야 돼? 지적소관청. 느닷없이 읍면동장이 왜 나와?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지금 여기서 5사람은 저런 감을 자꾸 맞춰가요. 그 사람은 성적이 안 나와도 만점이야. 그 사람은 시험장 가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못 맞춘 사람은 아무리 잘해봐야 지금 사람은 뭐예요? 그냥 찍어서 맞는 건데. 자, 우리 시험장은 극한 직업이야. 극한 직업. 50분 안에 극한 직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거는 감각적으로 익혀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자,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특징이니까 토지형 계획 확인서의 내용,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자, 5번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45번의 3번은 틀린 지문이고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거든. 정답은 몇 번? 3번.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46번과 48번은 반드시 복습해줘야 돼.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나와요. 나와. 제가 안 나오면 성을 갈아요. 뭘로 갈아요? 항상 제가 별표 5개 안 나오면 성을 갈아요. 육갑성으로, 육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번 풀어봐요. 자, 49번 신집 문제로 괜찮네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이제 감각적으로 풀어서 이 문제는 참 잘 내놨어. 49번. 우리 선생님 칭찬해줘야 돼요. 자, 됐어요? 예. 자, 1번은 어디에서 암시해야 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거기에 따와야죠. 2번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거기에서 따온 거죠. 3번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따른 영도 규제.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및 규제. 그것에서 따온 거죠. 자, 지적지에 등록된 경계는 어디에서 따왔어? 자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있죠. 그러면 5번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예요. 등기법의 내용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저당권 밑에다가 줄 쳐놔봐요. 권리, 채권액은 내용이죠.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 참 선생님 잘 내놨어 이 문제는. 제 생각 딱 컨셉이 맞아요. 우리 그 서신 선생님하고 컨셉이 딱 맞아. 저희도 원하는 게 바로 요거였었어요. 그러면 4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저당권이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등록되지만 누가 정해놨어요? 대통령이 정해놨어. 대통령 누군데요? 슬퍼요. 대통령이 앞으로 역사책에 뭘까요? 깜빵이 가지 않은 대통령님을 골라라 이러면 이렇게 돼. 자살하신 대통령님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누굴 골라야 되고 앞으로 역사책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내용 권리야 표시야. 권리, 그렇죠, 권리.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권리의 내용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왔는지, 전세권이 설정됐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예요? 선생님들도 정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줌마 사고 댓글 부대 사서 막 올리잖아. 요번에 댓글 부대 사서 걸린 애가 하나 있어요. 공무원들. 요번에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지 한번 봅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뭡니까? 국민들이 저 선택권을 그거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부대들 엄청나게 사요. 출판사들 뭐 우리 해커스는 안 그래요. 뭐요? 깨끗한 데에서. 그러니까 뭐요? 막 사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직업 창출하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국민의 선택권을 뭐예요? 그거는 뺏는 거야. 자기가 들어봐서 뭐라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매회에서 리뷰 나온 거 읽어보면 정말 맛집에 가면 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래? 댓글 부대를 사서 그러는 거야. 댓글 부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맛있는지 안 했더니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데는 뭐예요? 말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문제 한번 풀어봤잖아요. 자, 지적 공부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공별 등록사항. 이건 철두철미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기타 공부인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부동산 종합공부. 요거 한번 정리해 놔야 되고. 기타 공부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경계점 자화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야. 근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요거는 기타 공부야. 법정 지적공부는 딱 정해놨어. 몇 개? 8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무슨 아일? 지적 아일. 그거 뺀 나머지는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라는 거 다시 한번 적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놔야 되고. 그래서 올해 출제되는 것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2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나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예요? 한 문제 나와서 3문제 정도가 유치 해석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적 공부를 등록사항에서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지적 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거 할 때. 자, 등록사항이 한 3개 지문 들어가고, 지적 공부의 복구, 요런 것들. 아니면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자, 전국 단위. 국시주의. 전국 단위는 외울 필요가 없어. 전국 단위 크니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뭐예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한테만. 시군구 단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잖아.
전국 단위는 극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만 조심해요. 전국 단위 지적전산 자료, 지적전산 정보 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서관청에 신청한다. 어때? X. 밑이 아니라 떠는이라는 거. 그거 한번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해서 깨져봐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 잡아두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틀리면 안 돼요. 이제 틀리면 공부 안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문제집에서 다 국경했어요. 아무리 출제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문제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출제원도 조문에서 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몇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 세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게. 로마에 가면 넘어봐. 헷갈어요, 오면. 헷갈어서 문제집 한 것만 딱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저것 보지 말고. 딴 책 살 돈 있으면 저한테 밥이나 사줘요. 저 배고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오전에 뭐예요? 제가 은행 갔다 왔다가 뭐예요? 한 지지리게도 못 살아왔거나 저축 하나 못 받, 저축도 못해서 내가 뭐예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뭐예요? 자괴감이 생기더라고. 자괴감.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